좋은 게 뭐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간소화됐어.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겠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건지 여러분 어머니를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정의 평화, 뭐 가정의 그걸 지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대학을 생각하더라도 제출해야 될 서류는 거의 학생부는 학교에서 올라가요.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게 자소서인데, 자소서도 거의 대학들이 다 공통 양식으로 1, 2, 3번 항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를 몇 개까지 쓰죠? 6개. 그 6개 제외되는 학교로 지금은 해서는 안 돼요. 뭐, 카이스트 정도는 생각해도 되는데, 뭐, 전문대 이런 데만 하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6개 대학을 쓰는데, 모두 6개를 다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겠다라고 해도, 자기소개서를 학교별로 다 따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소서 쓰는 걸 준비를 좀 하려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때요? 편안해졌다. 예전에는요, 특히 예전 한 7, 8년 전에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불리함을 느꼈어. 여학생들은 진짜 학기별로 자기가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 뭐, 무슨 동아리에서 뭐 이렇게 발표한 거, 이런 거 다 사진 찍어서 막 이런 파일에 자료를 다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남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고3 돼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성적표 하나 들고 와. 그럼 학생분 안 갖고 왔는데. 그 남학생들의 특징. 여기 남학생들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일단 여학생들에 비해서 뭐가 약점이냐.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약점이에요. 우리 남자는. 뭐냐면 느끼는 게 좀 어때? 뭐 이게 굉장히 감성적으로 느끼고 그러면 좀 창피하게 생각하나 봐. 그래서 이 사물을 볼 때도 좀 메말라 있어. 그런 거 일단 태어날 때 그랬고요. 태어나서도 또 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어울리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들 그룹이 좀 그렇지 않으면 애가 바뀌는데, 이제 어떻게 좀 나쁘게 바뀌냐면 막 게임 이야기하고 뭐 스포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면 교내 대회 막 챙기고 독서하고 있고 뭐 이러면 굉장히 좀 따돌림 받나 봐.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계획표란 걸 잘 안 써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니네들 학교에 그 아이디랑 이런 거 다 받고 있지. 그래서 요즘 뭐 방과 후 수업 신청도 다 들어가서 딱 하고 그러지. 그걸 또 안 해요. 우리 남자 아이들은. 그래서 꼭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를 어떻게 엄마가 모임 가서 알아오고. 그지? 너희들은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만 알면은, 학생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활동 계획표를 좀 써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학생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소서는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지. 왜 자소서를 또 요구를 할까, 대학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좀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 대학 중에 자소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어디예요? 한양대죠. 한양대. 한양대는 왜 자소서를 요구하지 않냐면요. 평가 방식에 뭐 학교에서 어떤 합의된 바가 뭐냐면,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한양대를 지원한 아이들, 특히나 이제 면접과 자소서를 그 전에 썼던 이 케이스들을 쭉 다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한양대에서는, 이건 한양대 표본입니다. 교과에 대한 평가를 자소서와 면접으로 뒤집었던 경우가 한 14% 정도가 나왔어요. 14%.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큰 반면에 이게 효율성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없앴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로만 평가를 해도 충분히 한양대학교에 와서 자기가 지원한 전공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만 자소서가 없습니다. 요구되지 않아요. 면접도 없습니다, 물론. 편하게 한양대는 그냥 학교에서 여러분들 원서 접수하고 학교에서 그냥 학생만 올리면 돼요.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다 이제 자소서를 요구를 하는데, 자, 그럼 자소서를 왜 요구하느냐? 한양대처럼 학생부만 보면 이게 대충 다 알 수는 있어요, 대충. 왜 그러냐면 이 학생부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학생부에. 학생부의 기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업 관련해서도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죠? 여러분 성적 나오잖아. 학생부에 성적 없으면 어떻게 돼? 좀 이상하죠, 그죠? 그 학생부에 성적이 나와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자, 1학년 1학기 때 지금 성적표 나왔죠? 네. 그건 1학년 1학기 여러분들이 3월 입학해서 출발점은 3월 입학해서 출발해서 여러분들 도착점은 뭐냐면 기말고사 끝나면 성적의 도착점이에요. 그죠? 네. 1학년 1학기에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죠. 그죠? 네. 그럼 출발점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 그 결과를 맞은 게 이제 1학년 1학기인데, 근데 이거를 3학년까지 쭉 보면 여러분들의 학업의 시작은 어디야? 이제 1학년 1학기 결과야. 그렇잖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는데 1학년 1학기 첫 스타트는 결과 1학년 1학기로만 보면 이게 도착점이지만 전체 학생으로 보면 뭐가 돼? 시작점이 되죠. 시작점이. 그죠? 그럼 3학년 1학기 이제 졸업할 때 3학년 2학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학업에 있어서 종착점이 됩니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시작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갈려? 시작에서 이 출발했는데 여기서 좀 차이 보이죠? 그지? 네. 출발점 시작점이 어때? 1등급으로 시작한 아이하고 5등급으로 시작한 아이하고, 그죠? 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럼 1등급으로 시작한 아이는 뭐를 원하겠어요? 그쵸? 도착점도 그 만점이나 1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겠죠? 네. 근데 5등급에 있는 아이가 계속 그렇게 원하면 어떻게? 공장 가야 돼. 그죠? 중간에. 제빵 배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제빵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학업에는 이 친구는 5등급으로 시작했으면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1등, 3등급. 그게 1등급이든 3등급이든 어쨌든 이 친구는 변화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바로 그거야. 변화인데 나쁜 변화가 아니고 어때? 좋은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결국은 학생부에는 시작점과 도착점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변화를 좋은 변화로 만들었던 계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학생부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좋은 지금 여름 캠프에 와가지고 오늘도 수학 무지하게 열심히 했지. 그죠? 열심히 했잖아. 그 3, 4등급으로 출발했던 수학을 2학년 1학기 정말 중요한 미적분을 배우는 요 2학년 1학기에 1등급이 됐어. 그러면 학생부를 읽는 입학 사정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거 그냥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 아니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그게 뭐야? 이 친구는 중간에 자기를 변화시킨 계기죠. 네. 이해돼? 그럼 그때 니네 생각해봐. 반에서 3등급이면 수학 3등급이면
한 10등에서 11등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다 1등급이면 어떻게? 1등 해야 돼, 기본적으로. 반에서. 그게 쉬워. 1등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등에도. 뭐 2학년 가면요. 특히 이과로 간다. 그쵸. 왜냐면 여자 학교나 안 그러면 이과 분위기가 아닌 학교들은 이과가 두 반일 경우도 있어요. 두 반이면 이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죠? 근데도 어쨌든 얘가 2학년 가가지고 수학을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지점이 분명히 눈에 포착이 되죠. 학생부에서. 그지? 그러면 이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무슨 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게 뭐야? 자소서야. 이해되세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수학을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소서는 좋은 것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나쁜 거를 더 나쁘게 보지 않게끔 방어를 해주는 게 있어요. 진짜 실제 어떤 애들은요. 학교 중간고사를 쳤는데 마킹 실수를 했어. 마킹 안 했어 아예 그냥.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래서 정말 뭐 주관식만 쓰고 객관식을 마킹을 안 해서 한 40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잘 봐가지고 얘가 만점 가까이 맞았는데 합산을 하니까 3등급이었어. 근데 얘 성적은 늘 1등급인데 요게 3등급이야. 눈이 가겠죠. 이게 미쳤나?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경우에 온갖 추측이 난무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그게 또 뭐가 돼? 걔한테는. 자소서 스토리의 소재가 되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럼 크게 말하면 학생부에서 뭐와 뭐를 볼 수 있다? 시작점과 학업이든 이제 학업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시작점과 도착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뭘 볼 수 있다? 변화의 계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 그게 하나의 결과치로만 나오니까 그 변화된 계기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이거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보다 좀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 활동의 계획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물론 수학을 1등급 받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그지? 근데 좀 멋있으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를 한번 참 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과외를 받았고요. 과외 선생님이 와 진짜 악질이 돼. 진짜. 막 그냥 숙제 안 하니까 막 입 찍고 막 그냥 막 고문하고 뭐 이랬어요. 이거 좀 별로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자소서 컨설팅을 가장 뭐 전국에서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어저께도 그 재수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용인 자사고, 외대부고죠. 외대부고. 자사고로 이제 외대 부속 고등학교로 이제 바뀐 건데 여기를 졸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작년에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하나씩 틀렸어요. 전 과목에서. 내가 학생부로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더라고. 그런데 수능장에서 좀 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려대학교 정도는 갈 수 있었지만 이 친구가 너무 아쉬워서 이제 재수를 결정을 했는데 근데 또 아쉬워서 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의 학생부를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이 뭐냐면 너는 누가 봐도 너무너무 뛰어난 아이. 나는 그 친구의 학생부를 보고 이 친구의 수능을 전국 200등 안에 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학생부를 보면요. 요즘 뭐 토플 점수, 탭스 뭐 이런 거 다 못 쓰게 해도 아이의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그 과정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발견하면 대략 전문가들은 다 맞춥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건데 그 친구는 용인이라는 학교가 굉장히 학교가 이게 강해요. 학업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전공 탐색학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사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굉장히 주도를 했는데 딱 하나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학이 5, 6등급이었어. 자사가 오니까. 그래도 그게 약점이죠. 딴 거는 다 똑똑해 보이는데 수학이 좀 그랬어. 근데 작년에 자소서를 쓸 때는 은근슬쩍 자기 강점만 은근슬쩍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강점만.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자소서의 기초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의 학교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평가는요, 어떤 학교와 어떤 학교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에서 두세 아이가 같이 지원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비교를 해요. 같은 학교 안에서 지원한 애들끼리 비교. 그렇죠. 왜?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계기를 어떤 목표로 만들고 어떤 결과치를 냈는가를 비교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옆 친구들을 미워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학교들은 막 첩보전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너 무슨 과 낼까? 아, 나 그냥 그쪽 간호대 내려고 하다가 생명과 슬쩍 내고 뭐 이런 아주 작전이에요, 작전. 그게 나중에 여러분 다 경험하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입사관들이 여러분의 학생부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를 평가를 하면 이 지점 여기는 이 아이가 무언가 목표를 세웠던 중요한 계기가 발견된다. 그리고 이 계기로 말미암아 이런 성취도가 이 활동으로 관계된다.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요. 이해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어머, 이건 지금 고3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 선생님, 고3 때 진로를 바꾸면 안 될까요? 진로, 이렇게. 뭐 2학년 때 진로 바뀌었는데. 진로가 바뀐 거는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이것도 기초 상식이에요. 불리해요.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진로가 바뀔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계기가 있으면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이건 자기 주도적인 아이예요. 그 대학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시험 범위도 알아봐주고 엄마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더 잘 알고 엄마가 학교 대회 더 잘 알고 이런 대학에서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그죠? 엄마 데려다가 공부시켜야죠, 그죠? 엄마는 공부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런 아이를 일단 싫어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내 시작과 끝은 일단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만큼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고만고만한 아이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우위에 서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 변화의 계기. 그러면 시작을 누구나 1등급으로 시작할 수 없다. 1등급 4%잖아. 그지? 그지? 얘들 1등급은 물론 그 중학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좀 침울해질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뭐야? 절대평가잖아요. 어? 그래서 쉽게 뭐 이렇게 출제되면 뭐 한 반에 한 30%까지 A가 나오죠. 그지? 한 10명 A 받고 좀 더 심하면 한 15명 A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고등학교 와서 하니까 어때? 한 명, 뭐 2명 이렇게 1등급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힘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탓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평가하는 거는. 왜냐면 여러분들 일단 학교에서 서울대 지역균형 인재로 추천을 하려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 1등급으로 시작한 아이들 중에 뽑겠죠. 그렇잖아. 근데 1등급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은 게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게 뭐야? 일반 전형. 일반인들이여 오라. 이거예요. 그죠? 일반 전형. 그거는 1등급으로 시작하지 않은 아이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해돼? 자, 그럼 하나 정리하면 내가 1등급으로 시작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이 6개월 동안에 6개월의 결과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첫 시작을 어느 지점에서 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름방학 때 뭐를 해야 돼? 돌아봐요.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그치? 이해돼? 그 반성을 하면 뭐가 돼요?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몇 프로나 될까? 거의 90%는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이래서 여러분 여기에 에이, 이럴 때 친구가 깨워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자소 쓸 때 옆에 친구가 자꾸 잤는데 깨웠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적어도 여기에 와 있는 여기에 와 있는 우리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할 거예요.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내가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6개월이 지나면 활동 계획표가 필요하다. 6개월이 지나면. 왜? 결과치는 여러분들 학생부 구조상 6개월에 한 번씩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결과치가 나오는 거를 반성을 통해서 내가 뭐를 만들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이거야. 더 좋은 변화를 만들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이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게 이제 학업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변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유예요. 학업에서. 그럼 결국 이런 학업에 대한 노력은 자소서에 몇 번의 연관이 있냐면 1번이에요. 1번. 내가 학업에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었느냐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변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언제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최저 6개월 내지는 길게는 1년 동안 내가 어떤 추구라고 어떤 노력을 해봤더니 어느 지점에서 변화가 정말 보였다. 요게 나와야 돼. 스토리에. 이해돼? 그게 없는 애들은 자소서를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돼? 아무리 첫 스타트가 1등급이라도요. 1등급으로 시작해서 그냥 성적을 그냥 1등으로 마무리하나요? 아무런 변화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오히려 어때? 스토리 쓸 때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잖아.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 이 거짓말도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거짓말하면 믿어주겠지. 안 믿어줘요. 왜냐면 서울대 직윤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과는 6대1까지 갑니다. 높은 과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2,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 서울대 직윤이 740명 뽑거든요. 750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때? 3대1, 4대1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전교 1등한 아이들 중에서도 자소서를 보는 이유는 얘가 실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변화나 새로운 어떤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 사실적인 경험이 있느냐, 이걸 주목하는 거지. 거짓말은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이해돼? 전교 1등 하면서도 이런 변화의 계기나 자기의, 그 다음에 내 진로 이야기 할 텐데,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나 어떤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못한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이해돼? 그런 아이들은 사실 자소서에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가. 오케이? 이해돼? 자, 그럼 이제 학업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 물론 나중에 그 자소서 쓸 때, 펜타스 기술학원 무슨 여름 캠프를 갔다, 이런 말은 조금 빼도 내가 여름에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방법을 했다는 소재가 되죠. 그죠?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걸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걸 좋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도 결과치가 약간 향상이 되는 게 좋겠죠. 그죠? 약간의 향상.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 1번은 학업에 대한 나의 이야기고요. 나의 스토리. 근데 주목할 건 뭐야? 학업에 있어서 내가 변화를 만들었던 그 모멘텀 지점이 충실히 하면 자소서에서 유리하다. 강하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대학을 어차피 지원할 때는 나의 진로에 맞춰서 지원도 하지만 진로와 무관한 전공을 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나는 물론 다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그 1학년 때 진로 목표 씁니다. 근데 다 의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때 상황을. 그땐 그랬다. 그랬는데 3학년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제일 이제 진로에서 좀 재미가 없는 아이들이죠. 성적과 함께 꿈도 작아지는. 1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생명공학자, 뭐, 무슨 엔지니어. 그건 구체적으로 쓰지도 않아. 그냥 엔지니어, 연구원. 그게 좀 심하면 그냥 사람 쓰면 되겠죠. 그죠? 사회인, 어른, 뭐 이렇게. 그럼 결국 이제 진로에 관련된 것이 이제 2번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학생부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 아이는 이 진로를 생각했다, 아니다가 일단 드러나. 일단. 왜냐면요. 교과 외 활동과의 연관성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가면 더 분명히 드러나요. 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활동을 열심히 안 한 아이는 어때? 2학년 가서 무언가 자기가 동아리나 그룹이나 안 그러면 2학년 때 어떤 학교의 대회나 그 다음 학교에서 뭐 산출물을 내라는 어떤 이런 거나 안 그러면 방과 후에 어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수업 시간에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의 수행평가나 발표에 대한 활동의 평가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자기가 어떤 목표가 분명해야 많죠. 네. 목표가 분명해야 많죠. 이해되세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듭니다. 왜? 공부에 성질이 나는데 성적에. 그렇잖아. 아무것도 하기 싫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는요. 1학년 때부터 나는 어떤 애는 그런 경우 있어. 여학생들 많은데 아나운서가 목표인 애가 1학년 때 동아리를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방송부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방송부를 못 들어갔어. 얘가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는데 덩치는 포환 선수였어. 그러니까 선배들의 굉장한 반감을 샀어. 그럼 얘가 너무 억울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1학년 때 그럼 지가 눈물을 흘리고 뭐 별로 관계없는 뭐 그 시사 토론이랄지 그것 좀 관계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수학 동아리랄지 이런 데 들어갔어. 그럼 재미가 없겠죠. 이 친구는.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 여러분들 학생부 구조상 자율 동아리를 언제 만들게 돼 있어요? 학년 초에 만들게 돼 있죠. 학년 초에. 그래서 학년 초를 기다리는데 그 준비 과정에 아무런 그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떡하니 만드는 것보다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 준비 과정은 여러분 또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학생부 구조의 창의 체험 활동 항목이 있어요. 7번 항목. 여기에 보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어요. 근데 자율활동을 여러분들이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왜? 그건 선생님이 다 써주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학급의 반장이나 뭐 했으면 뭐 한 줄 적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뭐 무슨 여러분들이 행사활동, 체육대회, 뭐 그다음 뭐 무슨 캠프, 뭐 이런 것만 쭉 적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2학기 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율 스터디. 만약에 2학기 때 여러분들 그 아이가 방송반에 못 들어갔는데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아이가 무슨 방송과 관련된 어떤 진로를 가진 아이들끼리 모아서 뭐를 체험활동을 위주로 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꾸준히 했다. 활동을. 그걸 기재가 될 수 있어요. 진로활동에도 기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 아이는 그런 과정이 보여지면 2학년 때 이 아이가 바로 뭐 방송, 뭐 안 그러면 스피치, 뭐 미디어 관련 이런 자율 동아리를 만들면 얘는 어때요? 아, 이 친구는 1학년 들어올 때부터 뭐야? 다 스토리가 익히잖아.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1학년 때 못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노력을 해서 2학년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진로에 대한 어떤 적성을 키우는 활동을 했다. 평가가 어떨까요? 굉장히 좋죠. 이해돼? 그런 아이를 뽑고자 그런 아이를 이 친구 얘 보고 싶다 정말 이러면 어때? 면접 대상자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스토리를 읽고 학생부를 통해서 이 친구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요. 뭐 시작점과 종착점, 그리고 그 과정의 변화의 계기들을 집중해서 봅니다. 근데 어떤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많은 변화의 결과들과 연관이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놈 굉장히 좋은 애, 너무너무 좋은 애 하면 이건 아웃스탠딩. 이거는 뭐야? 면접 볼 거 없이 얘는 뽑아. 이거야. 이해돼? 얘는 학생부에서 그게 너무나 컸는데 자소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때? 막 그냥 무릎을 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러면 얘는 면접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 아웃스탠딩. 이게 서울대학교 우선 선발입니다. 서울대학교 우선 선발이 전체 한 14% 정도 대상자가 돼요.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서울대학교를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인재. 충분한. 이해되세요? 충분한 인재. 그 다음에 학생부를 보고 나름 뭐가 변화의 계기들이 보이고 그 변화의 계기들이 이 아이를 2학년, 3학년 때 더욱 어때요? 많은 학습과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도 이 친구가 어때? 성과도 상당히 올려서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분명히 판단되는데 자소서를 보니까 그 모든 활동들의 계획과 그 계획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가 계획을 통해서 해야지 뭐가 맞냐면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아요. 그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실제적 의미가 충분하다. 이러면 얘는 엑설런트. 면접에서도 어때? 유리한.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밑에 평가가 뭐냐면 학생부는 굉장히 좋은데 이 친구가 선생님의 평가나 이런 건 좋은데 왜 자소서는 바보 같지? 이게 왜 이러지? 약간 의문이 드는 애들.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의 강점들은 충분한데 이 약점에 대한 궁금증 정도가 있는 그게 해소가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강점은 평가할 만하다. 이런 아이는 굿. 이 아이들은 그렇지. 불러서 볼까? 이해돼? 불러서 볼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불러서 볼까 하고 체크된 아이는 어때? 면접장에 가서 잘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게 진짜 막 심지어는요. 서울대학교 면접장에서 울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 물음 2개 정도를, 하나 2개를.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면접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랜 과정의 평가를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도 예전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그 심층 면접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아요. 교과에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에 대한 평가를 충실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부에서 일단은 변화의 계기가 보이지 않고 시작점과 결과점조차도 어때? 흡족하지 않고 이런 뭐 그다지 얘가 목표가 크게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에버러지도 아니고 배에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 내년에 넣어도 안 돼.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아마 막 집에 찾아가서 넌 뭐 하는 새끼야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평가자들이. 그래서 이거 배드. 그럼 그저 그런 3, 4등급에 머물러 있고 변화도 별로 없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지도 않으면 이제 에버러지죠. 그래서 이 학생부를 내가 평가해 줄 때 이 에버러지급에 있는 아이들은 자소서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단 약자다, 이렇게 약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라, 그다음 논술을 해라, 뭐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에버러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학교를 적정히 맞춰서 자소서에서 학생부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 하나 요만한 단서를 이 정도로 키울 수 있는 스토리 바탕이 있으면 그 아이는 걔 중에 한 30%는 자소서를 쓰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자소서를 쓰면 뭐가 좋아야 된다? 학생부를 잘 만들어야 돼. 학생부를 굿 이상 평가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공통 항목이 교내 활동을 3개 이내로 쓰라라는 항목이에요. 2번 항목이. 아마 여러분들 실제 이제 이 캠프가 끝나기 전에 한번 써야 돼요,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근데 이 교내 활동 3개 이내로 쓰라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본인 스스로 의미를 두고 한 활동.
그리고 그 활동 속에서 그 활동 내용을 장황하게 쓰라가 아니고 이 자소서에 참 친절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못 써. 그 활동 내용이 이렇쿵저렇쿵 어땠어요? 이런 말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때? 자기가 그거는 왜 그런 말을 쓰냐면 그렇게 왜 의도적으로 평가를 하고자 하냐면 자기가 무언가 자율 동아리를 만들고 내지는 자기 정규 동아리, 창체 정규 동아리 내지는 봉사활동 이런 거에서도 자기 스스로 얘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이가 뭐 본 게 많고 느낀 게 많겠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기사 봤을 거예요. 길 가다가 쓰러진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어. 그래서 아저씨 쓰러졌네? 지나가는 아저씨 쓰러뜨려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쓰러진 아저씨를 보고 뛰어가서 얘가 뭐를 했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 119가 와서 살았어, 이 아저씨가. 그래서 걔 표창장까지 받았잖아요. 얘는 어떤 아이라고 평가가 됩니까, 여러분? 얘는 주위에 쓰러진 사람 없나 찾으러 다니나 했을까? 아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아이야?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같이 받았겠죠. 얘만 특훈 받았을까? 아니죠. 그럼 얘는 그렇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나는 119 구조대가 돼야지, 간호사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이런 굳건한 진로에 대한 이글이글 타오르는 목표가 있었을까? 아니죠. 그럼 왜 이런 결과, 왜 이런 일을 일어났을까? 인성? 그냥 얘는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눈빛이 이상하면 돈 줄까? 이런 인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잡히는 건 뭐냐면 얘는 심폐소생술을 배울 때 굉장히 흥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굉장히 흥미 있게 해야지 뭐 집중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남보다 하나라도 더 터득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더 터득하니까 얘가 어때? 쓰러진 사람을 가서 구조해야 된다라는 즉각적인 판단이 나왔죠. 여러분 심폐소생술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유 나 모르겠네 이런데 얘가 쓰러진 사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지 하면 더 위험해요. 이거는. 그렇잖아. 아저씨 일어나세요 뭐 하다 끝나는 거야. 그죠? 이해돼? 얘는 일단 심폐소생술을 배울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웠다가 하나 잡힙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어때? 그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심폐소생술을 배우면서 언젠가는 내가 어떤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해돼? 그게 인성의 발전이죠.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을 맡고 난 이후에 이 친구는 어때? 자기의 꿈이 굉장히 어떤 부분으로 구체화돼서 변화하는 계기를 맞았을 거예요. 이해돼? 그럼 얘는 이 사건 하나로 얘가 만약 중학교 자소서를 쓰고 간다 그럼 얘는 어때? 정말 멋진 스토리 하나 만든 거죠.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여러분들이 늘 하는 그 동아리 활동 뭐 학교에서 지금 CA 시간에 그냥 정해진 동아리 활동 이걸 하면서 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딱 간단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지나가는 내가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에 오늘 처음 만나게 된 그리고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매주 하는 CA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적극적으로 하면 뭐가 생긴다? 거기에 대한 목표가 그 활동에 대한 목표가 생기고 그 활동에 대한 뭐가 의미를 자기가 찾을 수가 있어. 그죠? 의미를 어떤 의미든 좋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1학년 때는 내가 나는 정말 그냥 수학이 좋아서 수학 동아리를 했는데 자, 그걸 열심히 해야지 뭐를 찾냐면요. 수학 동아리에서 열심히 해보니까 뭔가 갑갑함을 느꼈어. 내가 본래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뭔가 1학년 때 물론 주도할 수도 없지만 결국 1학년 때 해보니까 뭔가 그냥 문제만 풀다 끝나고 형식적인 것 같고 너무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이 활동의 의미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다. 이런 걸 발견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적극성이 없으면 내가 지금 선택은 언제나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수학 동아리가 참 좋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냥 뭐 모의고사 문제나 풀고 있고 그런 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다. 이런 문제의식이 커야지 얘는 즉각적으로 뭘 움직여? 개인적으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죠? 얘는 만약에 나는 수학 동아리를 가담한 게 뭐냐면 나는 수학사랄지 수학에 관련된 독서를 하고 우리가 그 독서를 바탕으로 좀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수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왔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야. 그럼 얘는 그게 계속 얘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자기가 뭐를 만들 수 있어?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 있고 자율동아리를 못 만든다면 지가 그런 갑갑함을 느꼈기 때문에 1학년 때 수학과 관련된 독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죠. 혼자의 변화를 만들 수 있겠죠. 최소한. 이해돼? 혼자의 변화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패한 선택이라도 자소서에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거야. 이해돼? 만약에 의미를 두고 한 교내활동 3개인에 쓰라 그러면 얘는 그게 별로 좋지 않고 좋을 수도 없죠.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3학년 때 와서 되돌아보니까 어때? 그건 의미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그럼 자소서에 어떻게 쓰냐면 나는 수학을 잘했고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수학에 관련된 지식을 넓혀보고 좀 자유롭게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학 동아리 들어갔는데 거기는 모의고사만 풀었다. 너무나 갑갑했다. 그래서 나는 이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되면서 뭐를 내 스스로 그러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자라고 해서 나는 이 동아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를 스스로 수학 관련된 독서를 계속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래서 2학년 때 물론 이 동아리를 나는 그만두고 내가 따로 뭐를 수학사 연구반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는 활동이라 이거는 의미가 있고 배운 점이 크다. 왜? 선택은 언제나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어때? 자기 스스로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한다면 더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좋은 스토리죠? 그죠? 여러분들은 매주 하고 있는 그 동아리 활동에서 정말 아까 말한 그 길 가던 아저씨를 구한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초등학생보다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돼? 오케이? 그런 사건을 만들려면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뭐를 나의 목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걸 발견해요. 그거와 맞아 떨어지면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맞아 떨어지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고요. 내가 선택한 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시행착오일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시행착오는 자소서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오케이? 이해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해돼? 시행착오를 안 겪은 아이가 마이너스지 시행착오를 겪은 아이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리고 남자아이들 또 주의해야 되는 거 뭐냐면 참 니네 농구 좋아하지? 요즘 농구 안 좋아하면 조금 이상한 취급받지 않아? 뭐 하여튼 운동을 하는 걸 아직까지 좋아하잖아요. 앉아서 게임하는 것보다는 어때? 운동하는 게. 근데 운동 잘 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 근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으로 창체 활동으로 농구부나 축구부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 스포츠 관련 동아리 없는 학교. 없지? 근데 없어? 무슨 학교야? 어? 양재동? 네. 강남에? 네. 그럼 니네는 그럼 운동에 목말라 있겠다. 네. 그렇지. 음악 동아리는. 음악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예체능 동아리들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예체능 동아리에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체능 동아리에서. 특히 스포츠 동아리 같은 경우는요, 정말 3번 항목 인성에 굉장히 중요한 걸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농구하고 끝나는 거야. 3학년 돼서 돌아보면, 이 내가 뭐를 했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그건 뭐냐면, 내가 농구반을 하면서 어떤 나에게 내가 이거 원했던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나 참 즐거운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이 더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 안 하면 나중에 쓸 게 없죠. 근데 이 농구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2년 동안 했으면 꽤 긴 시간 한 건데요. 1학년 때 농구반 하면서 선배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그럼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농구반을 하게 됐다, 계속.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나가면 이 농구반을 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 작은 변화라도. 이거요.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이제 이런 농구나 스포츠를 하면서 대부분 어떤 거를 갖냐면 조금 그거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상당히 얻어요. 거기서. 만약 음악 동아리 같은 경우 있잖아. 거기서 이제 연주나 한 걸 보컬 해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아이는 그 시간만큼은 지가 갑이잖아, 갑. 그죠? 근데 그 갑의 시간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 시간만 벗어나면 막 을병정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있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정말 주인공인 그 시간이 자기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자소서에 써먹지를 못해. 왜? 다른 거의 약점 때문에. 뭐 성적이 안 좋다. 야, 성적이 안 좋은데 이런 거를 써도 될까? 뭐 나 공부 안 하고 그냥 노는 데만 집중했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잘못된 게 뭐냐면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활동, 공부가 아닌 활동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기부, 학생부를 평가하는 평가자들은 모든 교과외 활동을 어떻게 봅니까? 학업의 중요한 동기나 자기의 진로 목표를 바꾼 중요한 동기로 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공부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학업에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이해를 해요. 이해되세요? 자, 음악 동아리도 결국은 어때? 내가 이 음악 동아리 해서 내가 정말 연주자, 로커 뭐 이런 걸로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최소한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 수업 시간에는 그냥 정말 지옥 같고 정말 나 죽고 끝난 거야? 이렇게 빨리 끝나? 다음 시간 또 있어? 네. 2부는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 오케이. 다음 시간은 이제 자소 스토리 작성법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10분이지 쉬는 시간? 오케이.